안녕하세요. SC제일은행 웰스케어 웹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SC제일은행 방카피앙스팀의 이정화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세대별 연금 솔루션, 타임아웃 전에 미리 준비하자, 세대별 노후 준비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본 세미나를 위해서 저희가 당행 임직원한테 조사를 했고요. 얼마만큼 노후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30대, 40대, 50대 대표분을 모시고 세대별 노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대 대표는 바로 저고요. 저는 방카피앙스 팀에서 방카피앙스 전략 및 연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대표로는 도곡스위트 지점에서 IPM으로 활동하고 계신 최미호 대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C제일은행 도곡 스위트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미우 대리입니다. 저는 IPM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IPM은 인슈런스 앤 펜션 매니저의 약자로 SC제일은행의 은퇴설계 전문가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네, 그리고 50대 대표로는 강동역 지점에서 PBRM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성재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역 지점에서 근무하는 PBRM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성재 부장입니다. 저는 VIP PB 고객님들과 그 노후 준비를 위한 고민과 이런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하자고 나왔고요. 제가 은행 생활 동안에 수많은 고객들과의 그런 경험을 여러분과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나누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노후 준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저희가 평균 83.3세까지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오래 산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그만큼 은퇴 설계, 즉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2015년도 유엔이 발표한 평생 연령 기준을 살펴보면 그 18세부터 65세까지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년은 66세부터 79세, 노년은 80세 이상부터가 노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저희 모두 청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래도 청년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세대별 연금 솔루션을 준비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문조사는 2021년 4월 5일부터 5일까지 실시했고요. 대상은 저희 SC제일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총 499명이 답변을 하셨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인 기준 월 노후 생활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였습니다. 그때 답변을 300에서 400만 원을 가장 많이 답변을 하셨고요. 50%가 300에서 400만 원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대리님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노후연금으로 이제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300에서 400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연간 400만 원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 자금으로는 이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부장님은 어느 정도가 저도 적당하시죠? 노후에 필요한 연금은 월 한 400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그 연금저축, 그다음에 IRP를 통해서 연간 한 70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고 이 자금을 노후에 그 종신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 국민연금공단의 결과에 따르면은 저희 부부 기준으로 268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 결과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단에서는 이제 연령대별로도 적정 노후 생활비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50대에서 80대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점점점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노후 생활비는 주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크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본 질문이 그러면은 적정 월 노후 생활비를 현재 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조금 부족하다가 39%, 많이 부족하다가 33%, 거의 70% 이상이 부족하다라는 좀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은 20대, 30대가는 확연히 부족하다는 게 많았는데요. 50대가 넘어갈수록 그래도 준비를 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노후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연금 솔루션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연금 솔루션은 바로 노후 자금 빈칸 채우기입니다. 2019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은 은퇴 후 여유 있는 생활비가 월 약 315만 원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지금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받는다라고 했을 때 국민연금을 한 130에서 150만 원 정도 수령하면
170만 원 정도 비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내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최미호 대리님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희 SC제일은행 모바일 앱에 들어가시면은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위한 자금을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부족한 금액이 커가지고 사실 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도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리님도 충격적이셨지만 저도 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부장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경우에 저희가 여유로운 생활비가 약 315만 원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17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럼 이제 제가 지금 45살인데 45세 시점에서는 4억 3천만 원의 지금 연금 자금으로 쓸 재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해보셔야 되냐면은 내가 진짜 준비가 덜 돼 있구나 이런 걸 좀 자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금 솔루션으로 먼저 내가 노후 자금이 얼마큼 준비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세 번째 질문을 갔을 때는 이제 노후 자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물어봤는데요. 거의 50% 가깝게 연금으로 난 준비하고 있다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가 임대소득과 실버 취업이 이제 똑같이 18%씩 나왔습니다. 이거 중복 선택이 가능했던 부분인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결과가 뭐냐면 40대, 50대는 실버 취업이 높았고요. 그다음 20대, 30대는 임대소득. 난 아직도 돈을 더 많이 크게 벌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30대인 최미호 대리님은 어떠세요? 지금 30대의 관심사가 사실은 부동산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굴린 분들이 옆에 주변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임대소득을 선택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부동산도 워낙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즘 저 투기적인 자산, 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자금 굴리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솔루션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두 번째는 노후 자금은 강제성이 필요하다입니다. 먼저 연금 계좌에서 매월 꾸준히 납부하는 부분들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강제성에 대해서는 부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저도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해서 사실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이제 벌 수 있을 때 또는 이제 소득이 있을 때 저희가 강제적으로 납입을 해야지만 좀 더 향후에 어떤 대비를 위해서 노후에 어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매월 저희가 꾸준히 강제적으로 납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 계좌는 또 반드시 연금으로 또 받아야 할 때 가장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 중도 해지가 안 되거든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면 손 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군지는 상상이 맡기시겠지만 대부분이 자녀인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근데 자녀들한테 줄 돈이 없어지는 거죠. 대신 연금 꼬박꼬박 받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젊은 시절에는 자산을 마음대로 운용해서 높은 수익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는 이 자산이 통제되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는 그런 자금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금 솔루션 두 번째로는 강제성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0대가 돼 보니까 이제 자식들에 대해서 사실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자녀가 달라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사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서 주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의 노후 자금에 대해서 사실 상당 부분 또 자녀한테 기대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이제 절단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이제 중도 해지를 할 수 없고 저희가 이제 통제력이 필요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바로 이제 연금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노후 자금은 저희가 수령을 할 때 강제성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정말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연금 솔루션 두 번째로는 노후 자금은 강제성이 필요하다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물어본 질문은 이제 개인연금 또는 IRP에 납입하는 금액이 얼마가 되나요였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400만 원 이하로 60%가 납부한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400에서 700만 원까지 27%이 정도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이제 400만 원이 저희 연금저축 한도잖아요. 400만 원까지만 좀 납부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연금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한 IRP도 활용해서 700만 원까지는 납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개인연금 형태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조금 놀랐었어요. 원리금 보장형이 55%더라고요. 그럼 이제 작년 같은 시장을 보면은 주식시장이 엄청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기예금 금리는 1%대고 상당히 많이 낮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저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연금 자산의 운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이제 잘 모르는 8%가 있었는데요. 이만큼 저희가 연금 자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연금 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수령하겠느냐 좀 물어봤거든요. 퇴직금은 일시금 수령은 17%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연금을 받겠다. 저는 되게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건 뒤에서 이제 설명해 드릴 부분이 있지만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더 큰 혜택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세금 혜택 부분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최미호 대리님 좀 부탁드릴게요. 연금저축은 연간 총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시고요. 세액공제 혜택과 절세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 되는 금액을 살펴보면 연금저축만 하시면 총 400만 원까지, IRP도 활용을 하시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납입 금액의 16.5%에서 13.2%가 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 상품으로 연간 최대 66만 원의 혜택이 있는데요. 66만 원이라는 세액공제 혜택은 정기적금 연이율 36%를 적용받으시거나 연이율 1%로 월 1,200만 원씩 납입을 하셔야 받을 수 있는 이자세요. 매월 34만 원으로 연간 66만 원의 이자를 받는 상품은 연금저축이 단연 최고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에 저희가 연금으로 받을 때는 또 세금을 내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에 55세 이후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연금소득세라는 것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연금소득세는 5.5%에서 3.3%가 과세가 됩니다. 실제로 절세 효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10년 동안 매년 세액공제 상품에 700만 원씩 납입을 했다고 치면 연간 13.2%의 이제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총 924만 원이 절세가 되시고요. 납입한 원금에 대해 수익이 1,000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앞서 언급해드렸던 연금을 개시할 때까지 이제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금융상품으로 가입을 했다면 이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15.4% 과세를 해야 되는데 154만 원을 이자 소득세로 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최종 연금 자원이 총 8천만 원이 돼서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5.5%만 과세가 돼서 세금은 총 44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세액공제 924만 원과 과세이연 효과로 내지 않아도 됐던 이자 소득세 154만 원을 합치면 10년 동안 1,078만 원의 이제 절세를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실제는 연금소득세의 440만 원을 제하면 최종적으로 638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연금저축 상품 가입하는 게 세액공제 혜택과 나중에 세금 내는 걸 비교해봐도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제 IRP 관련돼서도 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제 IRP 관련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퇴직금 3억 원을 받았을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일반 계좌와 IRP로 운영했을 때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수익률을 2%로 가정을 했을 때 퇴직금을 일시로 지급받아서 일반 계좌에 넣는다면 운용되는 자금은 퇴직금의 10%를 제한, 이제 3천만 원을 제외한 2억 7천만 원입니다. 연 2%를 적용했을 때 이자는 540만 원이고 여기서 이자 소득세 15.4%를 제외하면 실수익은 457만 원이 돼요. IRP 계좌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분리과세하지 않고 원금 전체가 운영되며 연 2%로 수익률이라면 600만 원의 수익이 납니다. 같은 퇴직금이어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1억당 48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퇴직금 3억 원을 IRP 계좌로 운영을 한다면 143만 원이 더 이득인 셈인 거죠. 그럼 이제 퇴직금도 IRP 계좌로 운영을 해야지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세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연금과 세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연금 관련된 세금을 꼭 챙기자.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물어봤던 게 퇴직 시 선호하는 이제 연금 수령 방법 좀 물어봤습니다. 연금 수령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물어봤고요. 하나는 확정기간 수령, 아니면 종신 수령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종신 수령이 이제 57%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세대 간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을 하더라고요. 20대, 30대는 확정 기간 수령, 그다음에 40대, 50대는 종신 수령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신 수령을 이제 선호하는데요. 이제 은퇴 설계 전문가 과정을 이제 공부하면서 보니까 종신으로 수령했을 때 장점이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그쪽으로 기울었는데 사실은 이 IPM을 하기 전에는 저도 짧고 굵게 가자는 주의여서 확정형을 선호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종신형으로 선택을 함으로써 장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서 저는 종신 수령을 선호합니다. 저도 20대, 30대 때는 저도 확정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40대가 되니까 오래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종신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 저희 설문조사 결과는 종신 수령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설문조사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세대별 연금 솔루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30대 전략에 대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30대 연금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액공제 상품을 100% 활용하시는 방법과 장기 투자로 절세 플러스 수익을 얻는 방법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상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금저축 상품과 IRP 계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시고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 3.3%에서 5.5%까지 연금소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연금 수령 형태는 살아 계실 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받는 종신형,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원리금을 받는 확정형, 그리고 이자만 받다가 유고 시 원금은 상속되는 상속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만 종신형으로 수령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요즘에 평균 수명이 110세까지라고 하는 시대에 장수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연금 상품은 단연 종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활용이 있습니다.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데다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했을 때 이체 금액의 10% 이제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변액연금 보험 상품을 활용한 장기 투자입니다. 금리가 요즘 너무 없잖아요. 네. 예, 초저금리 시대에 정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요. 공시율 연금보험 대비 높은 연금액과 유동성 확보도 용이합니다. 연금 개시가 되어서도 꾸준히 운영돼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요.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합니다. 추가 납입 수수료도 없고 펀드 변경이 자유로우며 중도 인출도 가능하세요. 비과세 한도가 남아 있으시다면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로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아무래도 30대는 더 준비할 기간이 더 기니까 좀 더 긴 호흡으로 준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40대 말씀드리겠는데요. 40대는 첫 번째는 무조건 700만 원 납부하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연금저축이랑 IRP 계좌를 활용해서 무조건 700만 원을 납부하자는 건데 40대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처음에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다 연금저축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하고 이제 대부분이 뭐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10년 납입을 했는데 끊긴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쓸지를 자연스럽게 끊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어떻게든 무조건 700만 원 넣자고 말씀드리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비과세 상품이라는 부분을 다 많이 놓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비과세 상품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비과세 상품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10년 유지해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연금 자산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상품을 투자를 해서 이제는 비과세 혜택도 보고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품을 하나씩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40대에는 내가 갖고 있는 연금과 보장성 보험에 대해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 아까 앞서서 자료를 보셨지만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조했죠.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투자 상품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2018년도 성과를 봤을 때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연금 성과가 마이너스 8%대였어요. 하지만 작년은 플러스 11%였고 그만큼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연금 자산도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연금 자산이 총 5개거든요. 부자시네요. 계좌 수만 많습니다. 계좌 수만 많은데 이렇게 연금 계좌를 분리했던 거는
연금 계좌만의 성격을 좀 파악을 해서 운용하는 자산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연금 계좌는 내가 55세부터 받을 거고 어떤 연금 계좌는 60세부터 받을 거고 이렇게 인출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상품에 대해서 수익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다각화 이런 부분 좀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는 보장성 보험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대, 30대 준비를 잘해서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하셨어요. 가입을 하셨는데 가장 큰 단점이 뭐냐? 그때는 보장 기간이 70세 또는 80세 기간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대학교 때 보장성 보험을 들어주셨어요. 20살 때에서 30살까지 납부를 다 했죠. 근데 보니까 70세까지만 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는 거 보니까 저는 100세는 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장 기간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쉽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나는 보험 다 들었다고 다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보장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80세가 지나서 만약에 보장 기간이 지나서 제가 아플 경우에는 내가 연금은 잘 받더라도 그 연금이 치료비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연금만큼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보장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꼭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50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인출 관리하고 그 세제 혜택을 반드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인출에 대한 중요성도 필요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평균 수명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이 길어지는 기간 동안에 뭐 자녀에 대한 문제, 뭐 교육, 그다음에 결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부모님에 대한 문제, 이제 건강 뭐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인출 관리는 필수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인출은 또 예측 가능한 금액의 규모를 인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정기적으로 인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급되는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신으로 이제 사망하기 전까지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해진 시점에 우리가 지급되는 구조의 자산이 또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뭐 전부 주식으로 투자해서 이제 그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해야 되고 또한 무엇보다 그 삼자로부터 자신의 통제 이력이 유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예. 아까 그 제3자가 아까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자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세상에 돈 빌려달라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세금에 대한 혜택도 반드시 챙겨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인 이제 부동산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과표를 울려서 우리가 하는 이제 상속세 혹은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연금을 활용해서 그 종신으로 수령한다면 그 정기금 평가를 통해서 상속세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과표 대상 금액이 매년 3% 할인을 해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과표가 30억이 초과이신 분들은 대상 금액인 절반인 50%, 그러니까 30억이면 15억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절세에 대한 혜택은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50대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 인출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챙겨야 되고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 세금에 대한 부담, 이런 절세할 수 있는 연금은 반드시 이제 준비해야 되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50대가 되시다 보니까 인출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또 상속 부분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은 첫 번째 노후자금 빈칸 채우기. 과연 내가 얼마만큼 준비를 했는지 꼭 체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노후자금은 강제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금은 연금으로 꼭 수령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연금과 세금은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래서 연금 관련된 세금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30대, 40대, 50대 전략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세대에게 노후 준비 한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소득이 있을 때 잘 모으자. 50대. 네, 50대는
인출을 잘 준비하자. 네, 저 40대는 연금 운용을 잘하자입니다. 은퇴 후 더 빛나는 여러분의 제일의 시기를 만들기 위해 SC제일은행에서는 생애자산 관리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일은행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느덧 마스크 착용이 좀 익숙해졌고요. 온라인 수업, 온라인 회의, 그리고 이런 웹 세미나 등이 조금씩 적용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시간은 흐르고 우리의 노후 생활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세미나 내용이 고객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세대별 연금 솔루션, 타임아웃 전에 미리 준비하자 세대별 연금 솔루션을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미나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